아들 예비 장인이 구두 닦기라고? 예비 시아버지는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집안 사돈이 구두 닦기라니 동창회 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모욕을 삼키며 호텔을 나선 그는 그날 밤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네가 추진 중인 대성건설 입찰건 말이야. 그거 중단해. 며칠 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프로젝트가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솔 하나로 쌓아 올린 그의 인맥이 오만한 집안을 향해 조용히 칼날을 겨눈 겁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고급 일식집 스시온 입구에서 박민준이 딸 수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응, 괜찮아. 들어가자. 민준은 깔끔한 면 셔츠에 낡은 가죽 시계 하나를 차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하고 절제된 차림이었죠. 안내를 받아 룸으로 들어서자 자리를 잡고 있던 최진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수의 시선이 민준의 옷차림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입가에 떠오르던 미소가 살짝 굳어지는 것을 민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진수가 손을 내밀어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나란히 앉자 진수 옆에 있던 태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야, 고생은.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줘서 고맙다. 민준이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수진이 태훈과 눈을 마주치며 살짝 미소 지었고 태훈도 어깨에 힘이 들어간 채 애써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수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르신은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저요? 저는 특별한 학벌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있어서 기술 배워서 살았죠. 아, 그러셨습니까? 진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면서도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런데 부인은 오늘 안 오셨네요. 진수가 수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살짝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그랬습니까? 진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입술을 꾹 다물었고 옆에 앉은 아내 영희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음식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오마카세 코스였지만 진수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돈 어르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진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작은 구두 수선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40년 됐네요. 순간 진수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젓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더니 아들 태훈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훈아, 이런 중요한 얘기를 왜 미리 안 했어? 호라비 구두 닦기라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훈이 당황해서 아버지를 말렸지만 진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 사돈이 구두 닦기라니. 동창회 때 친구들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 아버지. 태훈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진수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구두 수선이 장사는 되십니까? 우리 집안 사돈이 생활고에 시달리시면 곤란한데. 옆에 앉은 영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은 대기업 임원 정도는 만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보 말이 맞아요. 수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벌떡 일어서려는 순간 민준이 딸의 손을 꽉 잡아막았습니다. 수진아, 앉아있어. 아빠 괜찮아. 민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건 맞네요. 민준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진수는 눈을 지그시 뜨며 민준을 내려다보았고 영희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먼저 가자. 아빠, 가자. 민준이 딸의 손을 잡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태훈이 황급히 뒤따라 나왔습니다. 아버님, 수진아, 잠깐만요. 제가 아버지를 설득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은 돌아서서 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훈 씨,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이만 들어가요. 그렇게 말하고 민준은 수진의 손을 잡은 채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왜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 수진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들한테 감정 낭비하는 거 아니야. 민주는 담담하게 말하며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민준의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작업실 깊숙이 보관해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40년치 기록이 빼곡히 담긴 상자였죠. 첫 장을 펼치자 오래된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20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 구두 제작 부문 금상 28살의 민준이 수제 구두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이 회장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상자를 뒤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 컨시어지들, 재계 총수들, 정치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손가락이 한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18년 전 자신의 가게에서 처음 구두 손질법을 배우던 25살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던 그 청년 강준혁. 지금은 연 매출 500억 원의 럭셔리 슈즈 브랜드를 이끄는 대표가 되어 있었죠. 민주는 상자를 덮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혁아, 사장님인데 요즘 잘 지내지? 그럼요, 사장님. 그런데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준혁아, 너 대성건설이랑 신사옥 인테리어 프로젝트 논의 중이라며? 네, 맞아요. 최종 계약서 검토하고 있어요. 사장님도 아셨구나. 그 계약 진행하지 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상견례가 있었어. 우리 수진이 시아버지 될 사람이 대성건설 부회장이더라. 아, 네. 그 사람이 나한테 호랍이라고, 구두 닦이라고, 동창회 때 창피하다고, 생활고 걱정된다고 하더라. 뭐라고요? 강준혁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사장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응, 그래서 그래. 그 계약 진행하지 마.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강준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구두 수선점 민준 슈즈 앞에 검은색 벤츠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국회의원의 보좌관 김비서였습니다. 사장님 맞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국회 본회의 있죠? 응, 그래서 왔지. 사장님 손 아니면 회의장에 못 들어가는 거 알잖아요. 김비서가 의자에 앉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민준이 김비서의 구두를 손질하는 동안 휴대폰에 예약 문자가 연이어 들어왔습니다. 청와대 경호실, 대기업 회장, 한류스타 매니저. 민준은 담담하게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같은 시각 대성건설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진수 부회장이 신사옥 인테리어 계약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는 럭셔리 슈즈입니다.
임원들이 기대에 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수 부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태훈을 한강공원으로 불러냈습니다. 오빠, 어제 그게 뭐야? 왜 가만히 있었어? 미안해.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셔서 나도 당황했어. 당황? 우리 아빠가 그렇게 무시당하는데 당황만 했어?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반드시 아버지 설득할게. 약속해. 태훈이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이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오빠, 아버지는 절대 안 바뀔 사람이야. 그리고 오빠도 결국 그 편 아니야? 난 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수진은 그 말을 남기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태우는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의 전화가 있은 다음 날 럭셔리 슈즈 본사 대회의실에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전달하겠습니다. 강준혁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임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대성건설과의 신사옥 인테리어 계약을 철회하고 본계약 협상을 전면 중단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표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본계약 체결이 코앞인데요. 경영자로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정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강준혁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임원들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대성건설 경영기획팀에 럭셔리 슈즈의 계약 철회 통보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진수 부회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철회? 지금 장난하나? 부회장님,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었습니다. 당장 강준혁 대표와 면담 잡아. 오늘 중으로. 비서실장이 급히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담했습니다. 대표님 일정이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진수 부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틀 뒤 강준혁이 직접 민준의 구두 수선점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맞습니다. 준혁아, 어서 와. 민준이 손님 의자에서 일어나 강준혁을 맞았습니다. 강준혁은 민준 앞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성건설건 어제 임원회의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계약 철회하고 본계약 협상 전면 중단했어요. 그래, 내 판단에 맡긴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맙다. 사장님,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강준혁이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고아원 창고에서 헌구두나 만지고 있었을 거예요. 구두수선 기술도 배울 돈이 없어서 포기하려던 저한테 무료로 기술 가르쳐 주시고 첫 직장까지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건 네가 재능이 있어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사장님 은혜예요. 저한테 그런 말한 사람들 제가 가만 안 둘 거예요. 강준혁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민주는 제자의 손을 토닥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성건설 부회장 공간에서는 영희가 남편 진수에게 상견례 일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 집안 사돈으로 들이면 안 돼요. 동창회 때마다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수진이라는 아이는 학벌도 좋고 직장도 괜찮다며. 진수가 미온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학벌이 다가 아니잖아요. 호랍이 구두 닦기예요. 당신은 사업만 알지 상류층 사교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영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태훈이한테 얘기해 볼게. 다음 날
진수는 아들 태훈을 본사 부회장실로 불렀습니다. 태훈아, 앉아라. 네, 아버지. 태훈이 소파에 앉자 진수가 정면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 씨 집안이 우리와 안 맞는 것 같다. 결혼은 백지화하고 다른 집안 규수를 알아보자.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한테 다 들었다. 호랍이 구두 닦기라며. 우리 집안 격이 안 맞아. 격이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태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수진이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태훈아. 진수가 소리쳤지만 태훈은 부회장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진수는 비서실장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럭셔리 슈즈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뭔지 알아봐. 업계 인맥 총동원해서 정보 수집해.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그날 저녁 영희는 태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태훈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문이 열리고 태훈이 차가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뭔데요? 이참에 대기업 회장 딸 선 좀 봐라. 하나그룹 회장님 따님이 올해 30인데 얼굴도 예쁘고. 영희가 맞선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태훈은 그 사진을 받아들더니 눈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엄마, 나 수진이랑 결혼할 거야. 다른 사람 얘기 꺼내지 마. 태훈은 그 말을 남기고 거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며칠 뒤 영희는 직접 수진의 직장을 찾아갔습니다. 광고 대행사 로비에서 수진을 기다렸다가 퇴근하는 걸 붙잡았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어머니, 여긴 어떻게? 수진이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지나가는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들 그만 만나줘. 내 집안하고는 안 맞아. 영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태훈 오빠가 결정할 일이에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구두 수선업자라서 부끄러우시다면 그건 어머니 생각이시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수지는 치욕을 삼키며 담담하게 맞섰습니다. 영희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태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내 직장에 갔다며. 미안해, 지금 막 들었어. 알고 있었어? 지금 막 들었어. 내가 어머니한테 단단히 말해둘게. 오빠.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빠가 날 지켜줄 수 있어? 오빠, 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아빠 편들 수 있어? 전화기 너머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훈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수진이 쓸쓸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준의 구두 수선점에는 건설업계 모임 청석회 회장 이 회장이 방문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민준 씨, 오랜만이야. 오늘 구두 좀 손질해줘. 이 회장이 의자에 앉으며 거울 속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민준 씨, 대성건설 부회장이 당신 험담하고 다니던데 무슨 일 있어? 민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제가 구두 닦기 호랍이라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뭐라고? 이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집 부회장이 당신이 누군지 모르나 보네. 이 바닥에서 민준 씨 모르면 간첩이지. 회장님, 그냥 넘어가려고요. 넘어가긴. 40년 동안 이 업계에서 민준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청와대 행사 담당하고 재계 총수들 줄 세우고 제자들 중에 사장만 몇 명이야? 이 회장이 거울 속에서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걱정 마. 내가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민준은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며
이 회장의 구두를 손질했습니다. 이 회장이 돌아간 뒤 민주는 혼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조명을 끄고 어둠 속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아내의 장례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갓 3살이 된 수진을 안고 빈소를 지키던 그날 조문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멀찍이 서서 수군거렸죠. 팔자 센 남자라더니 결국 아내 잡아먹었네. 저 어린 것은 이제 어떻게 키우려고? 민주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긴 수진을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죠. 이 아이만큼은 절대 무시당하며 살게 하지 않겠다. 그날의 다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민주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럭셔리 슈즈 계약 철회 2주 후 대성건설 경영기획팀은 대체 파트너를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프리미엄 슈즈는 어떻게 됐어? 진수 부회장이 비서실장을 다그쳤습니다. 현재로서는 신규 파트너십이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엘리트 레더도 동일한 답변입니다. 부회장님. 진수 부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업계 2위와 3위 회사가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왜 다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조사해 보겠습니다. 부회장님.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사흘 뒤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다시 부회장실을 찾았습니다. 부회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데? 프리미엄 슈즈 대표와 엘리트 레더 대표 두 분 모두 박민준이라는 인물에게 과거 구두 수선 기술을 배웠거나 그의 추천으로 업계에 발을 디딘 분들입니다. 박민준? 그게 누군데? 저희 태운 상무님 예비 장인어른입니다. 진수 부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 구두 닦기라는 사람이? 바로 그때 비서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이 회장님께서 전화 오셨습니다. 진수 부회장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이 회장, 건설업계에서 대부로 불리는 75세 원로였습니다. 그의 추천 한마디면 신생업체도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가능하고 그의 반대 한마디면 대기업도 입찰에서 밀리는 인물이었죠. 여보세요, 이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진 부회장, 내가 바쁜 사람이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네. 이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건설 사업하려면 이 바닥 어른들한테 예의를 지켜야지. 럭셔리 슈즈건으로 이러쿵 저러쿵 알아보지 마시오. 이 회장님, 그게 무슨. 내 오랜 친구와 얽힌 일이니 조용히 수습하는 게 좋을 거요. 내가 35년 전에 처음 발굴한 인재야. 알아들었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진수 부회장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서실장. 네, 부회장님. 박민준이라는 인물 최우선으로 정밀 조사해. 모든 걸 다 알아와. 알겠습니다. 사흘 뒤 정밀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진수 부회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제2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구두 제작 부문 금상 수상, 청와대 의전 행사 전담 구두장인 경력 15년, 현재 슈즈업계 주요 기업 대표 중 9명이 그의 직간접 제자, 건설업계 모임 청석회 핵심 인사들의 전담 구두장인. 진수 부회장은 보고서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 부회장이 아내 영희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영희가 들어오자 진수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상견례에서 그렇게 무시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뭐가 어쨌다고 그래요? 우리 건설 사업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야. 대한민국 건설업계에서 저 사람적으로 돌리면 입찰 하나 못 다. 진수 부회장이 생애 처음으로 아내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동네 구두 수선집 하는 사람 아니에요? 허름한 가게에서 구두나 닦는. 그 허름한 가게에 청와대 사람들이 가고 재계 총수들이 줄 선다고. 진수 부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럭셔리 슈즈가 왜 갑자기 계약 철회했는지 알아? 그 회사 대표가 박민준 씨 제자야. 프리미엄 슈즈, 엘리트 레더 전부 마찬가지고. 업계 원로 이 회장까지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경고했어.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당장 가서 사과해. 이건 우리 집안 체면 문제가 아니라 회사 존망이 걸린 문제야. 진수 부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영희의 딸 지혜가 강남 청담동에 준비 중이던 갤러리 개관이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지혜가 울먹이며 영희를 찾아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VIP 컬렉터 소개해 주기로 한 청석회 회원님들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 예약도 다 취소됐어. 뭐라고?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청석회 회장 이 회장님이 회원들한테 이렇게 말했대. 대성건설 딸 갤러리는 안 가는 게 좋겠다고. 그 집 안주인이 자기 친구를 심하게 모욕했다고. 이 회장님 친구가 누군데?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박민준 씨래. 오빠 예비장인 어른이요. 영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상견례에서 그 사람 무시해서 내 인생까지 망하게 됐어요. 개관 준비 자금만 7억인데 VIP 없으면 적자예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난생 처음 자신의 오만이 부른 재앙의 크기를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우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응.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맞아. 나도 그날 제대로 막지 못해서 미안해. 태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건 너희 아버지가 너무 과하게 복수하는 거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하다고? 그러니까 지혜 갤러리 개관도 망하게 생겼고 아버지 사업도. 오빠.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40년 쌓은 게 뭔지 알아?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솔 하나 들고 살아온 세월이야. 그걸 오빠 아버지가 5분 만에 밟았어. 호라비 구두 닦기라고. 동창회 때 창피하다고, 생활고 걱정된다고. 수진아, 근데 과하다고? 태우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아버지 민준을 찾아갔습니다. 아빠, 왜? 무슨 일 있어? 민준이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면 안 돼?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 하잖아. 태훈 오빠는 잘못 없어. 이렇게까지 해야 해? 민준은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직접 한 건 전화 한 통뿐이야. 네. 나머지는 다들 알아서 한 거야. 아빠가 그동안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인 거지. 수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주는 딸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정말 원하면 아빠가 먼저 손 내밀 수도 있어. 아빠. 하지만 저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40년간 쌓아온 아빠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그리고 널 위해 이 악물고 살아온 시간이. 민주는 담담하게 말하며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부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어느 저녁,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회사 업무를 마치고 무작정 강남 거리를 걸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헤매다가 어느 골목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 슈즈. 태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빗물이 정장을 적시고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보낸 뒤 정리 중이던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태훈 씨네. 민준은 놀란 기색을 감추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비에 어쩐 일이야? 어서 들어와. 민준이 수건을 건넸습니다. 태우는 젖은 머리카락을 대충 닦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후로 한 달 반이 넘었네. 이제야 왔구나. 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뭐가? 상견례 때 아버님이 받으신 모욕, 제가 그 자리에서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커피 잔을 태훈 앞에 놓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수진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태훈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그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훈 씨, 나도 젊었을 때 처가에서 많이 무시당했어. 네. 학벌 없고 기술밖에 없다고. 팔자 센 남자라고. 아내 장례식 날에도 처가 식구들이 수군거렸어.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 알아?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민주는 천천히 과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28세에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어. 갓세 살이 된 수진이를 안고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었지. 손님 하나 없이 텅 빈 의자만 바라보며 눈물 삼켰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태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나한테 남은 건 솔 하나뿐이었어. 근데 그 솔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야.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손님 구두 손질하면서. 그게 부끄러운 일이야?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태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잘못한 겁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가정 형편으로 판단한 건 명백히 잘못입니다. 민주는 태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태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 가족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직접 사과드리게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민주는 오랫동안 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정장, 흐트러진 머리카락. 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 태훈 씨, 네. 난 우리 수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 진심이 어떤지는 이제 알 것 같으니까. 민준이 처음으로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기다려볼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태우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태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에 젖은 정장 그대로 거실에 섰습니다. 소파에는 아버지 진수와 어머니 영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훈아, 그 꼴이 뭐냐? 어디 갔다 왔어? 영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뵙고 왔습니다. 뭐?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수진이랑 결혼합니다. 더 이상 협상 안 합니다. 태훈아,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 줄 알면서 그런 소리를. 진수 부회장이 화를 내려 했습니다. 태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우는 부모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수진이 아버님께 사과하시면 저도 회사에 남아서 신사업 프로젝트 정상화에 전력하겠습니다. 뭐라고? 영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대신 사과 안 하시면 전 이 집 나갑니다. 네가 감히 부모한테 협박을. 영희가 소리치려 했습니다. 진수 부회장이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잠깐. 태훈이 말 다 들어보자. 태훈은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 진심입니다. 수진이 아버님은 평생 솔 하나로 딸 키우고 사업 일으킨 분입니다. 그분을 호라비 구두닦이라고 무시한 건 명백히 잘못입니다. 아버지가 사과하셔야 합니다. 진수 부회장은 아들의 단호한 태도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영희에게 돌아섰습니다. 여보, 당신이 시작한 일이야. 당신이 수습해. 여보, 이건 사업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들 문제이기도 해. 태훈이 저렇게 나오는 건 처음이야.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자존심을 꺾어야 하는 순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백화점 친구 정숙을 만났습니다. 영희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정숙아,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희가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 럭셔리 슈즈 계약 철회, 지혜 갤러리 개관 위기, 태훈의 최후 통첩까지.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희야, 네가 잘못한 거 맞아. 뭐? 그 박민준이라는 분 나도 알아. 청석회에서 얼마나 유명한데. 재계 총수들 중에 그분 손 안 탄 사람이 없어.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빨리 사과해. 늦으면 늦을수록 더 힘들어져. 정숙의 말에 영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상견례 날을 떠올렸습니다. 호라비 구두닦이라니. 우리 집안 사돈이 구두닦이라니. 동창회 때 친구들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 생활고에 시달리시면 곤란한데. 자신이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민준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담담하게 일어나 인사하던 모습. 하지만 돌아서는 그의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영희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지 일주일 후 비가 갠 오후였습니다. 영희는 운전기사를 물린 채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민준의 구두 수선점 앞에 도착해서도 20분 넘게 서성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님 의자에 어색하게 앉은 영희를 거울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커피 드릴까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돈. 아니, 사과하러 왔어요.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영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심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가정 형편으로 판단하고 사돈 앞에서 따님까지 무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영희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요. 사돈이 누군지 알고 나서 더 두려워진 것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반성하는 것도 맞아요. 제가 교만했어요. 민주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영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솔직해서 고마워요.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억울하고 화가 났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 행복이 먼저잖아요.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과 받아드리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제 딸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럼요, 당연하죠.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구두 수선점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었습니다. 영희가 돌아간 뒤 민주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준혁아, 나야. 네, 사장님. 대성건설 건 이제 풀어줘도 될 것 같다. 본계약 협상 재개해도 돼. 정말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민주는 전화를 끊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 달 후 서울 그란드 하얏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박수진과 최태훈의 약혼식이 열렸습니다. 3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성대한 자리였습니다. 양가 부모는 입구에서 나란히 서서 하객들을 맞았습니다. 예전의 갈등이 거짓말처럼 화목한 모습이었죠. 어서 오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희가 활짝 웃으며 하객들과 악수했습니다. 그 옆에서 민준도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두 분 사이 정말 좋아 보이네요. 하객이 말하자 영희가 민준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우리 사돈 어르신이 워낙 좋은 분이라서요. 민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약혼식이 한창 진행되던 중 갑자기 영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회자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건네봤더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예정에 없던 순서였습니다. 저기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객들의 눈이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진수 부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영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2달 전 상견례에서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돈을 직업과 가정 형편으로 판단하고 무시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호랍이라고, 구두닦기라고, 동창회 때 창피하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으로 판단해야 하는 건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영희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민준 사돈 어르신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영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홀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채 하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수진과 태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부모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2주 후 럭셔리 슈즈 본사에서 대성건설과의 파트너십 본계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어 기쁩니다. 강준혁 대표가 인사말을 마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 직전 강준혁이 하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잠깐 그 전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자리에 제 은사님이신 박민준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사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민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양측 임원진과 취재진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준이 단상에 오르자 강준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사장님의 중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대한민국 슈즈업계의 숨은 어른께 감사드립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진수 부회장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돈 어르신. 네, 부회장님. 진수 부회장이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 사업에 자문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식으로 자문위원직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움이 된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돈 어르신. 진수 부회장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일부 경제지에서 민준의 이야기를 심층 취재하여 기사화했습니다. 구두수선점 사장 출신, 업계 대부, 재벌 건설 사업의 키맨으로 민준의 구두수선점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장님, 대성건설 프로젝트에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업계 대부라는 호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는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구두 수선업자입니다. 다만 40년간 제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분들이 저를 기억해 주시는 거죠. 민주는 담담하게 답하며 과도한 조명을 사양했습니다. 지혜의 갤러리 아틀리에 제2도 정상 개관했습니다. 민준의 중재로 청석회 이 회장을 비롯한 VIP 컬렉터 30여 명이 개관 첫 주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돈 어르신. 지혜가 민준에게 꽃다발과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민준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돈 어르신, 제가 정말 잘못 봤어요. 상견례 때 제 태도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지혜 씨, 지난 일은 잊어요. 앞으로 좋은 가족이 됩시다. 수진과 태우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웨딩드레스 피팅, 예식장 답사, 신혼여행지 선정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드레스 피팅 날 양가 어머니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건 어때? 레이스가 너무 예쁘다. 영희가 드레스를 가리켰습니다. 이것도 좋은데 이건 좀 더 단아하네요. 민준이. 아니, 민준은 집에서 쉬고 있고 영희와 수진의 어머니였던 고인의 언니가 함께 왔습니다. 이모가 다른 드레스를 들어 보였습니다. 둘 다 입어보면 안 돼요? 수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두 어른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입어봐. 시간은 많으니까. 수진은 드레스를 갈아입을 때마다 두 어른의 감탄을 받았습니다. 태우는 한쪽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준의 구두 수선점에 영희가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딸랑, 사돈 어르신 나예요. 어머, 사모님, 어서 오세요. 영희가 손님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나도 구두 좀 손질해 주세요. 이제부터 여기 단골할게요. 민준이 웃으며 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사돈 어르신 마음대로 해주세요. 어르신이 제일 잘 아시니까. 작업 소리만 울리는 수선점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나도 결혼할 때 시어머니한테 많이 무시당했어요. 영희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학벌만 좋지 집안이 변변찮다고. 친정이 작은 무역업 하셨거든요. 시어머니가 맨날 구박했어요. 민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강해지려, 더 높은 척하려 했던 것 같아요. 무시당하기 싫어서.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영희의 구두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 아픔 제가 알죠. 저도 처가에서 팔자 센 남자라고 외면당했거든요. 아내 장례식 날에도 한마디 위로 없었어요. 사돈 어르신, 우리 그런 아픔 이제 풀어버려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되물림하지 말고.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글썽였습니다. 그래요, 사돈 어르신. 우리 아이들한테는 안 그럴게요. 1시간 뒤 민준이 거울을 영희 앞에 들었습니다. 다 됐어요. 어때요? 영희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이 구두가 이렇게 새 것처럼 돼요? 제가 정성껏 손질한 거예요. 영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대한민국 최고 구두 장인이라더니 소문이 하나도 틀린 게 없네요. 두 사람은 수선점 앞에서 나란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감싸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모님, 우리 앞으로 자주 봐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민준이 말했습니다. 영희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사돈 어르신.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사돈이라고 불러도 돼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럼요, 저도 사모님이라고 부를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수선점 안으로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석 달 전 수진이 광고 대행사 회의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수진 씨, 수진 씨, 동료들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심한 복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회의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동료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은 의식이 흐릿한 채로 들것에 실려 삼성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민준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태훈도 거의 동시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검사 중입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의 말에 두 사람은 응급실 대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훈이 조심스럽게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실 거예요. 수진이는 강한 아이니까요. 그래야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면담실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앉으세요. 의사가 모니터에 초음파 영상을 띄웠습니다. 자궁 사진이었습니다. 환자분의 자궁에서 7cm 크기의 근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훈이 급히 물었습니다. 근종이요? 그게 무슨... 양성 자궁근종의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다만 크기가 커서 수술이 필수이고 약간의 합병증 위험도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빠른 시일 내에 수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훈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다 알아볼게요. 최고의 의료진 찾아볼게요. 태훈은 즉시 아버지 진수 부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수 부회장은 그룹 차원에서 세계적인 산부인과 전문가인 미국 메이오 클리닉 교수에게 원격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국내 수술이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삼성병원 산부인과 김 교수님이 국내 최고입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에 진수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께 수술 부탁드려. 비용은 신경 쓰지 말고. 병실에서 깨어난 수진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옆에는 태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수진아, 깨어났구나. 태훈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수술해야 한대. 자궁에 근종이 있대. 알아, 다 들었어. 결혼식 연기해야겠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연기하면 돼. 급할 거 없어. 오빠. 수진이 태훈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나 이런 몸으로 결혼하면 오빠가 평생 고생해. 수술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수진아. 차라리 지금 파혼하는 게 서로를 위한 거 아닐까?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훈은 수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바보야, 네가 어떤 상태든 난 널 사랑해. 오빠, 건강할 때만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야?
수술 끝나고 회복되면 그때 결혼하자. 얼마든지 기다릴게. 태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지켜보던 민준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진수 부회장에게서 상황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수 부회장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우리 며느리인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영희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원 가야겠어요. 지금 우리 며느리가 아픈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영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영희를 보고 수진이 놀랐습니다. 어머니. 영희가 수진의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걱정 마. 우리 집안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야. 어머니, 저 때문에. 무슨 소리야? 최고 의료진 붙이고 네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내가 옆에 있을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지혜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어때요? 지혜야 왔어? 지혜가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제가 의대 친구한테 물어봤는데요. 양성 자궁근종이면 수술 성공률이 95% 이상이래요. 좋은 선생님께 맡기면 괜찮을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이렇게 와줘서. 당연하죠. 우리 가족인데. 지혜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은 처음으로 지혜에게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민주는 병실에서 딸과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의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너 어렸을 때 아팠을 때마다 이렇게 손 잡아줬잖아. 응, 기억나. 그때처럼 이번에도 다 잘 될 거야. 민준의 손길이 부드럽게 딸의 손을 감쌌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알아, 아빠도 무서워. 근데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민준이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어. 아무 걱정 마. 두 부녀는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오전 7시 삼성병원 산부인과 수술실 앞 대기실. 민준, 영희, 태훈, 지혜, 진수 부회장까지 두 가문의 모든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원수처럼 시작했던 두 집안이 한 사람을 위해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실 들어갑니다. 간호사의 말에 수진이 이동 침대에 실려 나왔습니다. 수진이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들 와주셨네요. 당연하지, 잘하고 와. 태훈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 감았다 뜨면 다 끝나 있을 거야. 민준이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다 여기서 기다릴게. 영희도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 수진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대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어르신, 잘 될 거예요. 고마워요, 사모님. 수술은 예상보다 20분 길어져 3시간 5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대기실의 가족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수술실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돈 어르신, 우리 수진이 괜찮겠죠? 민준은 대답 대신 영희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가족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종은 예상대로 양성이었고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유착이 조금 있어서 시간이 길어졌지만 자궁 손상 없이 잘 끝났습니다. 대기실의 환호와 눈물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희가 민준을 얼싸안았습니다. 됐어요, 사돈 어르신. 우리 수진이 살았어요. 태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 부회장도 눈시울을 붉히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회복실에서 마취가 풀려 눈을 뜬 수진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양쪽에서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민준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수진아. 영희도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직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태훈이 면회 시간에 맞춰 회복실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났어. 천천히 나아서 나랑 결혼하자. 수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수진의 침대 옆 탁자에는 꽃과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청석회 이 회장이 보낸 회복 기원 화환, 강준혁 대표가 보낸 고급 영양제 세트도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손을 번갈아 잡았습니다. 이 병 덕분에 진짜 가족이 됐네요. 저 빨리 나와서 효도할게요. 창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술 4주 후 수진은 순조로운 회복세를 보이며 삼성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수진 씨, 회복 잘 되고 있어요.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세요. 담당 의사가 퇴원 서류를 건네며 당부했습니다. 태훈이 수진의 휠체어를 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 돌볼게요. 병원 로비에는 민준과 영희가 나란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드디어 퇴원이네.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생했어. 이제 푹 쉬어. 영희도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태우는 회사에 한 달간의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약혼녀가 될 사람의 재활과 회복을 직접 곁에서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빠, 회사는 괜찮아? 중요한 프로젝트 있다며?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보다 네가 더 중요해. 다른 건 다 나중이야. 태훈이 수진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은 그의 손길에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의 재활 기간 동안 민준과 영희는 번갈아가며 수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요리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미역국 끓여왔어. 산후조리에 좋거든. 민준이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도 소고기 묵국 가져왔어요. 사돈 어르신이랑 같이 먹으려고. 영희가 찬압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장을 보고 요리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소금 좀 줘요. 여기요, 사돈 어르신. 간 좀 봐봐요. 조금만 더 넣으면 딱이겠네요.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국을 끓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수지는 소파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혜도 자주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갤러리 아틀리에 제2에서 수진에게 무료로 재활 미술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언니, 수술 후에 스트레스가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아트 테라피 해드릴게요. 고마워, 지혜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당연히 해야죠. 우리 가족인데요. 치료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요즘 드라마 뭐 봐요? 요즘은 로맨스 드라마 보고 있어. 재밌더라.
어머, 저도요. 그거 주인공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맞아. 나도 그래서 화나. 두 사람은 깔깔 웃었습니다. 어느새 서먹함은 사라지고 편안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치료를 마친 어느 날 지혜가 갑자기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나 할 말 있어. 응? 뭔데? 지혜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나 솔직히 말할게. 상견례 때 내가 정말 못했어. 지혜야. 엄마 편들면서 언니 무시하고 오빠는 대기업 임원 만나야 한다고 그랬잖아.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짜 미안해, 언니. 수지는 지혜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안아주었습니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진짜 자매처럼 지내자. 언니. 지혜가 수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수진은 지혜의 등을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며칠 뒤 민준의 구두 수선점에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나도 뭔가 배워보고 싶어요. 배우다니 뭘? 평생 남편 뒤에서 안주인 노릇만 했는데 사돈 어르신처럼 내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희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간단한 구두 손질부터 가르쳐 줄까요? 민준이 솔과 광택제를 건넸습니다. 영희가 어색하게 받아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렇지.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영희가 구두에 솔을 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렵네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해봐요. 민준이 영희의 손을 잡아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영희가 집중해서 솔을 움직였습니다. 어머, 됐다? 구두가 광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모님, 손재주 있네요. 조금만 배우면 본인 구두는 직접 손질할 수 있겠어요. 정말이요? 사돈 어르신, 고마워요. 영희가 기뻐하며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백화점 정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회원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돈 어르신이 대한민국 최고의 구두장인이세요. 요즘 저도 배우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머, 영희 씨가 구두 손질을 배워요? 네, 간단한 것부터요. 우리 사돈 어르신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예전에 민준을 무시했던 과거가 거짓말처럼 영희는 어디서든 사돈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수진의 퇴원 3개월 후 럭셔리 슈즈와 대성건설의 합작 인테리어 브랜드 프리미엄 스페이스가 정식 론칭했습니다. 신제품 발표 현장에는 진수 부회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 브랜드의 성공은 두 회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결해 주신 박민준 자문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진수 부회장이 하객석의 민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회 후 별도 자리에서 진수 부회장이 민준을 찾았습니다. 사돈 어르신,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대성건설 인테리어 사업부 명예자문위원직과 함께 연봉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자문료를 공식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민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자문료는 필요 없어요. 네. 대신 그 돈으로 어려운 환경의 구두수선 기술학도들 장학금을 만들어주세요. 저처럼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아이들 많거든요. 진수 부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시다면 우리 그룹과 럭셔리 슈즈가 공동으로 장학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사돈.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고 의사로부터 정상 생활 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시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양가 어머니들이 함께 웨딩드레스 매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이건 어때요? 레이스가 예쁘네요. 영희가 드레스를 가리켰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뒷모습이 우아하고 민준의 처형 수진의 이모이 다른 드레스를 들어 보였습니다. 수진이 피팅룸에서 드레스를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수진의 몸에 딱 맞았습니다. 어머나, 영희가 입을 가렸습니다. 우리 딸 너무 예쁘다. 이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드레스 피팅이 끝나고 민준이 딸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 열어봐. 수진이 상자를 열자 작은 구두 장식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썼던 거야. 너 태어났을 때 엄마가 내 첫 구두에 달았던 장식이지. 아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혼식 때 부케에 달아. 엄마도 함께 하는 거야. 수진이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결혼식 전날 밤 민주는 딸 수진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마지막으로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내 딸, 내일부터는 남의 집 사람이야. 아빠,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근데 힘들면 언제든 아빠한테 와, 알았지?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 아빠 딸이라서 자랑스러워. 뭐? 아빠가 구두 수선업자라서 부끄러웠던 적 한 번도 없어. 오히려 아빠처럼 자기 일에 자부심 갖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수진이. 부녀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조용히 눈물 지었습니다. 민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수진이 어른 다 됐네. 내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 될 거야. 아빠가 보장해.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서울 그란드 하얏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양가 하객 600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박수진이 버질로드 입구에 섰습니다. 옆에는 아버지 민준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딸아, 떨려? 응, 아빠. 괜찮아. 천천히 걸으면 돼.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어갔습니다. 하객석에서 감탄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단 앞에서 기다리던 태우는 수진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수진이 옆에 서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제일 예뻐.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양가 어머니가 함께 축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영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객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며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평생 함께할 가족을 얻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사돈 어르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희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사람을 직업과 환경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돈 어르신이 제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돈 어르신, 고마워요. 하객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처음 사모님을 만났을 때는 솔직히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갈등 속에서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됐고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민준이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앞으로도 잘 지내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신랑 태훈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팠을 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태훈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수진을 선택하겠습니다. 평생.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이 답사를 위해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구두 수선업자여서 저는 평생 자랑스러웠습니다. 하객석의 민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솔 하나로 인생을 일으킨 아빠가 제 롤모델입니다. 그리고 저를 받아주신 시어머니께도 감사합니다. 수진이 객석의 두 어른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두 분 모두 사랑합니다. 민준과 영희가 나란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흥겨운 음악이 흐르고 하객들이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때 강준혁 대표와 진수 부회장이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주목을 부탁드립니다. 강준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객들의 눈이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쁜 날 깜짝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진수 부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성건설과 럭셔리 슈즈가 공동으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강준혁이 이어받았습니다. 박민준 기술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초기 기금 60억 원으로 매년 구두 수선 기술 전공 저소득층 학생 120명에게 연간 5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강준혁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재단은 제 은사님이신 박민준 사장님의 이름을 걸고 사장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키우는 미래의 기술인들을 돕겠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준은 깜짝 발표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강준혁이 무대에서 내려와 민준을 안았습니다. 사장님, 이건 제가 받은 은혜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진수 부회장도 다가와 민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르신, 앞으로도 저희 곁에서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영희가 민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축하해요. 어르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민준은 차례로 포옹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줄게요. 다들 고마워요. 결혼식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양가 부모를 모두 불렀습니다. 태훈과 함께 나란히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생겼어요. 민준과 영희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아이고, 우리 손주. 진수 부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건강하게만 태어나라. 할아버지가 다 해줄게.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주 첫 구두는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줄 거야. 두 할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임신 기간 동안 두 할머니는 번갈아 손주맞이 준비를 했습니다. 민주는 직접 아기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아기방 인테리어를 담당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이 색깔 어때요? 연한 노란색이 좋을까요? 하늘색이 좋을까요? 영희가 벽지 샘플을 들고 물었습니다. 노란색이 좋겠네요. 따뜻하니까. 그래요, 사돈 어르신 말이 맞아요. 두 사람은 아기방을 함께 꾸미며 웃었습니다. 우리 손주는 2배로 복받은 아이예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할머니가 둘이나 있으니까. 민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출산 예정일 3주 전 민준의 구두 수선점에 영희가 방문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우리 손주 태어나면 아기 첫 구두는 어르신이 만들어줘야 해요. 그래야죠, 당연하지. 대한민국 최고 구두장인이 만든 첫 구두면 평생 복받을 거예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우리 손주 구두는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야지. 사모님도 옆에서 같이 도와주세요. 우리 둘이 같이 만드는 거예요. 두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 이야기에
소년소녀처럼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수선점 벽에는 40년간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전국 기능 경기대회 수상 사진, 청와대 행사 사진, 수많은 제자들과의 사진, 그리고 새로 추가된 상견례 화해의 사진, 약혼식 단체 사진, 결혼식 가족 사진, 장학재단 설립 기념 사진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수선점에 20년 단골 이 실장이 방문했습니다. 민준 씨, 요즘 사돈이랑 사이 좋다며?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대성건설 안주인을 어떻게 감화시킨 거야? 민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진심을 알게 됐어요.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결국 사람 마음은 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 솔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민주는 손님의 구두를 손질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빈 의자들만 가득했던 이 자리. 이제는 예약이 석 달씩 밀려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선점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 배가 부른 수진이 태훈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자. 뒤이어 영희와 지혜도 도착했습니다. 작은 수선점은 두 가문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요, 사돈 어르신? 영희가 물었습니다. 근처에 새로 생긴 한우집 어때요? 수진이 입맛에 맞을 거예요. 좋아요, 사모님. 가족들이 하나둘 수선점 밖으로 나섰습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불을 끄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28살의 자신이 금빛 트로피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에는 이제 막 추가된 가족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 뭐해? 빨리 와.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간다. 민준이 불을 끄고 문을 나섰습니다. 수선점 간판 민준 슈즈에 노을빛이 물들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비치던 불빛이 꺼지고 창문에는 두 가문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러 가는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폭풍이 화해와 용서를 거쳐 진정한 가족의 탄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라 화해로 끝이 났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가정 형편으로 무시했던 교만함.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부르는지 최영희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박민주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솔 하나로 쌓아 올린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결국 원수 같던 사돈을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구두 닦기라서 부끄럽다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먼저 수선점을 찾아와 구두를 맡깁니다. 사돈 어르신이라고 부르며 손을 잡습니다. 함께 손주를 기다리며 웃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학벌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사람들에게 베풀어온 진심이 결국 그 사람의 가치를 만듭니다. 오늘의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묵묵히 쌓아온 시간은 반드시 빛을 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소중한 의견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